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거품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고 도쿄 땅값이면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죠.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엔고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달러 초강세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G5 국가들이 합의합니다. 이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수출 둔화를 막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초저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과 개인의 자금, 대거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전국이 순식간에 투기의 불길로 번졌습니다. 토지는 담보만 있으면 무한정 대출이 가능했고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상업지 토지 가격은 5년 만에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과열을 우려한 일본은행은 1989년 말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올렸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해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강력히 묶어버렸죠. 자금줄이 막히자 투기를 지탱하던 대출 레버리지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1991년을 기점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장기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은 부실채권을 떠안았고 가게는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게 되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고착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긴 침체에 빠져들었죠. 이 모든 일이 일본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전 1990년대 초에 이미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일본 인구가 실제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8년 무렵이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인구 감소가 곧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왔다는 공식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이 겪었던 길을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불과 2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뜻이죠. 출산율은 어떨까요?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2위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약 1.2명으로 0.5명 이상 차이가 나면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1990년대 일본과 꽤 닮아 보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생아는 줄어드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부동산은 그 기간 동안 폭락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버블이 꺼진 뒤 전국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거나 정체한 것은 맞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신도시에서는 공급 과잉과 인구 유출이 겹치면서 가격이 수십 년째 회복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핵심지는 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 23구 아파트 매매가는 1990년대 후반의 조정기를 지나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도쿄만 달랐을까요? 도시 집중입니다. 일자리와 대학, 문화시설이 몰리면서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됐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 재건축과 교통망 확충을 하게 됩니다. 롯폰기 힐즈, 시부야 신주쿠 재개발처럼 대형 프로젝트가 도심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철도 노선도 촘촘하게 확장되며 주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됐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부 대도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모두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집값 흐름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완만했지만 2010년대 들어 대도시 수요가 몰리면서 베를린, 뮌헨 같은 도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잠시 조정이 있었지만 일본처럼 20년 내내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이탈리아를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이 일부 하락세를 보였지만 로마, 밀라노 같은 핵심 도시는 재개발과 투자 덕분에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한때 30에서 40% 급락했지만 2014년 이후 관광과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고령화가 심하지만 고령화는 집값 장기 폭락이란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듣는 고령화가 오면 집값은 폭락한다는 주장, 이 프레임을 뒷받침할 유일한 실제 사례가 일본이었던 겁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고령화가 이미 깊이 진행된 나라들도 장기 폭락이 아니라 상승 정체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계속 일본만을 들먹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딱 맞는 사례가 일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